나라를 구한 장수 이순신, 우리는 그를 흔들리지 않는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597년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 앞에서 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은 전장도 아니었습니다. 장수의 막사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낮은 종 각막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은 겨우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아버지 이순신이 무너졌던 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어디에서 울였느냐가 아닙니다. 왜 나라를 지킨 장수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숨어서 울어야 했을까요? 이 장면은 이순신을 약하게 만드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순신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를 견디고 있었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는 1597년입니다. 조선은 다시 전쟁의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군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순신도 이미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균의 모함, 선조의 위심, 조정의 불신, 이순신은 한때 감옥에 갇혔고 겨우 풀려난 뒤에는 백의종군을 해야 했습니다. 백의종군이란 벼슬 없이 평범한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 이후 크게 무너졌고 남은 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시 지휘권을 맡습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명량해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영웅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명량의 승리 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이순신에게 한 통리 편지가 도착합니다. 1597년 10월 이순신은 집안에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평범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통곡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편지를 뜯기도 전에 이순신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막내 아들 이면이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면은 아직 젊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장수가 아니라 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터의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수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그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그의 판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싶어도 마음껏 무너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종 각막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통곡합니다. 이 장면이 마음을 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순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도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장면을 만평으로 그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울였는가입니다. 종의 집,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장수의 막사도 아닙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작고 낮은 집입니다. 그 낮은 집으로 조선 최고의 장수가 숨어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는 큰 대비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라를 구한 장수의 갑옷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갑옷은 책임을 뜻합니다. 편지는 슬픔을 뜻합니다. 이순신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장수로는 버텨야 하고 아버지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말은 사실 아무 말도 아닐지 모릅니다. 장수는 밖에서 명령을 내려야 했고 아버지는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장면의 가장 아픈 말풍선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종을 낮춰보는 장면도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순신의 눈물을 약점처럼 그리는 장면도 아닙니다. 풍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풍자의 대상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슬픔조차 숨기게 만드는 권력과 자리의 무게입니다. 이 만평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슬픔은 누가 지켜주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400년도 더 지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어도 일터에서는 표정을 관리합니다. 부모를 잃고도 회의에 들어가고 자식 걱정을 품고도 일을 계속합니다. 책임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강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슬픔을 뒤로 미룹니다. 물론 오늘의 직장과 전쟁터의 장수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슬픔까지 숨겨야 하는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댈 곳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는 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다만 울고 난 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웅 이순신을 작게 만드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만큼 아팠지만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만평으로 그린다면 이순신의 침묵 옆에 어떤 한마디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혹은 아무 말도 넣지 않는 편이 더 깊은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평 퀴즈 한국사였습니다.